국민이 바라보는 세상, 그 생생한 현장을 전합니다. KTV 국민 리포트. 안녕하세요. 국민기자 현석영입니다. 오늘 준비된 다양한 소식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문화시설은 주로 서울에 집중돼 있어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민이 많은데요. 대구시가 다양한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여 명의 시민이 찾고 있는 꿈꾸는 예술터 체험 현장을 백성의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청년 백하연 씨. 퇴근한 뒤나 휴일에 문화생활을 어떻게 즐길지 고민이 많은데요. 문화시설이 서울에 집중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합니다. 서울에 놀러 갔을 때는 이런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어서 즐길 거리도 많고 해서 좋았거든요. 이곳은 대구시가 문화적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해 드란예술마을에 조성한 꿈꾸는 예술터. 문화공간인 4층 규모의 2개 건물이 나란히 들어서 있는데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통 매듭 공예 체험 프로그램. 공방을 운영하는 작가가 전통 매듭을 만드는 기초부터 지도합니다. 오방색 실을 꼬아 만드는 전통 팔찌인 장명루 만들기 체험인데요. 이름이 생소한 장명루에는 오래 살고 복을 누리라는 옛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들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쉽죠? 강사 지도에 따라 두 사람이 한 조가 돼 장명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매듭을 짓는 사람은 손가락에 건 실들을 옆으로 차례대로 옮겨 매듭을 지어주면 됩니다. 이런 게 갖고 제가 장신구 팔에 차고 다니면 괜히 내가 했다는 그 자부심감. 을 만들면서 손을 조작하기 때문에 뇌를 활성화시키고요. 또 그 마음의 안정감과 기쁨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신사임당의 전통민화 작품인 초충도를 토대로 전통족자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 초충도는 풀과 곤충을 그린 그림인데 곤충을 그리는 이유도 동일하게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자손이 복잡하다 이런 의미가. 초충도에 그려진 꽃은 복을 부른다는 뜻이 있고 수박은 장수를, 생쥐는 부자를 상징하는데요. 각자 마음에 드는 도안을 골라 만들기 시작합니다. 도안 위에 투명 포스트잇을 덧대 사인펜으로 따라 그린 뒤 색종이에 붙여 자른 다음 알록달록 색칠하는데요. 미나로 그리는 거랑 자르는 거랑 색칠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마지막으로 잘라낸 그림을 족자 위에 얹어 스팀 다리미로 붙이면 작품이 완성됩니다. 미나에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있는 걸 알았어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개보석함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강사는 공예명장. 자개보석함은 조개 껍데기에 빛을 이용해서 장식하는 한국 전통 공예의 대표적인 공예유산인 낮은 칠기입니다. 어린이들은 원하는 모양의 도안을 고른 뒤 집게로 자개 시트를 붙여나갑니다. 조개를 갈아서 모양을 만드는 것도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엄청나게 뭔가 재밌었어요. 자개 시트를 모든 면에 다 붙인 뒤 나비 모양의 장첩 장식을 달기도 하는데요. 어느새 자개한 모양이 완성돼 갑니다. 조상님들이 했던 걸 지금 현대에서 해보니까 뭔가 옛날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뭔가 살짝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았었어요. 이곳 꿈꾸는 예술터를 찾는 대구 시민은 한 달 평균 200여 명에 이릅니다. 저희 꿈꾸는 예술터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공예 문화를 접하고 직접 체험하며 창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말에도 운영되는데요. 꿈꾸는 예술터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적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대구의 꿈꾸는 예술터. 지역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주면서 예술적 감각을 키워주는 공간으로 한몫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백성혜입니다. 한류 열풍 속에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장소는 물론 소품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기념품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유정순 국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캐더헌 인기 속에 그 작품에 등장하는 장소와 주인공들이 착용한 의상, 한국 전통 문화를 담은 기념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I just came here to this store to buy some stuff for some like magnetic souvenir for me. And then there's I want to learn also for the Korean culture. 기념품을 구입하는 외국인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관련 상품 판매점은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K-팝 때문 헌터즈 인기 때문에 가시나 호랑이 상품에 대한 인기가 많아져서 관련 상품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부스마다 우리 문화와 정서가 담긴 기념품들이 가득합니다. 단청 무늬를 새겨놓은 키보드, 전통 한옥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DIY 키드, 호랑이와 갓을 소재로 한 다양한 캐릭터 상품, 색동과 나전 칠기로 꾸며진 성탄트리 장식까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기념품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From small to big one, and I really like because in those products they show the culture of Korea. Really colorful, really happy, and really, how can I say, like a way to express their love for the country. Okay, so I'm really happy to be here. Thank you so much for the place. 어자에 앉은 조선의 왕을 소재로 삼아 만든 와인 마개, 경주 석굴암을 바탕으로 한 경주 석굴암 조명, 한국 전통 금박 공예를 체험해보는 한국 전통 블리딩 키드. 올해 대한민국 관광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기념품인데요. 작품마다 아이디어와 참신함이 돋보입니다. 경복궁 근정전 문이 열리면 왕이 여자의 앉은 모습을 형상한 아이디어 패키지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글로벌 인기상과 대통령상을 동시에 이번에 수상을 하게 돼서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전 목마형, 매직 터널, 편집숍까지 전시품의 특성을 살려 꾸민 공간에서 관람객들은 여행지의 골목 구석구석을 거닐 듯 지역과 분야별로 개성 넘치는 기념품들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수한 관광 기념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역 특산품부터 전통 공예품까지 개성 넘치는 K굿즈들이 가득합니다. 바다와 산, 섬, 먹거리 등 전국 각 지역의 특색과 매력을 담은 부스에도 발길이 이어집니다. 인천이 대한민국 그 한국시 고인돌 주거 지역으로 이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도에 있는 인천의 고인돌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런 그 K 굿즈 행사에 와서 아주 즐겁고 특히 여기 132 제작소에서 인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더 좋은 관광지가 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마련한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는 올해가 4번째입니다. 우리 문화와 개성이 담긴 기념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가 업체가 지난해 107개에서 134개로 늘어났고 독특하면서도 참신한 관광기념 상품들이 많이 출품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홍보의 장, 판매의 장입니다. 사실 기념품 업계가 대기업은 아니고 좀 영세한 업체가 많은데 저희가 판로 개척을 돕는다든지 또 기념품 공모전을 매년 해서 컨설팅을 돕는다든지 해서 유통 채널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K 컨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더불어 주목을 받고 있는 기념품들이 단순한 캐릭터 산업을 넘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매개체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국민리포트 유정순입니다. 항구도시 목포는 우리 문학사에 걸출한 작가를 많이 배출한 예향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목포 문학관을 상주하는 작가의 기획으로 우리 전래동화를 소재로 한 공연과 연계 체험이 마련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가족 체험객과 배우가 하나 된 색다른 체험 현장을 김남순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목포 문학관. 최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극작가 김우진 친필원고 4편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작가가 쓴 장편 소설인 박하성의 백화, 우리나라 사실주의 연극으로 완성한 차범석의 작품 포스터, 그리고 독보적인 문학평론가였던
김연의 상과 문학세계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복합 문학관입니다. 많은 일반인들과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문학관을 관람을 하면서 목포의 문학세계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문학상주 작가 지원 사업의 하나인 문화체험이 있는 날, 지역의 중진 작가가 전래동화 해아달이 된 오누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온 가족들, 무대에 올라 배우와 함께 공연 제목을 외칩니다. 해아달이 된 오누이 꺾지 마라 머리카락 보일라. 호랑이로 변신한 배우가 관객석에 있던 어린이들을 무대 위로 데리고 나옵니다. 어린이들이 호랑이 탈을 쓰고 이어진 공연. 떡 사세요. 맛있는 떡이 왔어요. 떡장사 아줌마로 변신한 배우가 등장했는데요. 떡이 든 바구니를 들고 고개를 넘어갑니다. 떡 파는 아주머니를 만나면 뭐라 그러게. 맞아. 관객들이 큰 소리로 답하면서 배우와 하나가 되는데요. 호랑이 모양의 모자를 쓴 아이들과 배우가 떡장사 아줌마를 위협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간신히 살아남은 떡장사 아줌마가 다시 고개를 넘어가지만 또다시 나타난 호랑이. 떡장사 아줌마를 해친 호랑이는 남매가 사는 집을 찾아왔는데요. 호랑이가 엄마처럼 분장한 것을 알아챈 남매가 하늘에 빕니다.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셔서 저희를 살려주세요. 남매가 호랑이를 피해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해와 달이 됐다는 전래동화 이야기인데요. 공연을 지켜본 가족들은 모두 인상 깊었다고 말합니다. 무대에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 셋이랑 같이 왔는데 재밌게 계속 웃고 참여하고 하는 모습이 제일 좋았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직접 체감하면서 같이 활동하는 문학과 공연과 또 체험과 놀이가 같이 접목이 돼서 다양화돼가지고 입체적으로 활동되는. 마지막 순서로 관객 속 어린이들이 호랑이를 따라 삥 돕니다. 이런 이야기를 새롭게 봐서 더 재밌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어린이극에 등장한 호랑이의 가면에 색칠을 해보는 체험 시간. 호랑이 가면을 만들고 난 뒤 배우들과 추억의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가면도 만드니까 이게 기억에랑 같이 한다고. 아이도 재미있게 호랑이도 더 재미있게 가르쳐서 감사했습니다. 7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체험은 전래 동화에 대한 공감을 높인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백두산 호랑이 온 가족이 함께 전래동화 문화체험을 즐긴 목포 문학관.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존립 의미를 한층 높이고 지역 작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한몫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미니포트 김남순입니다. 수확이 끝난 겨울철에는 밥상의 메뉴도 바뀌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겨울 밥상을 차리는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맛과 영양이 듬뿍 담긴 겨울철 요리 수업 현장에 이난희 국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절기 음식을 배우는 요리 수업이 있는 날, 주민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조리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배우는 절기 음식은 냉동실에 보관된 초록초록한 연잎에 영양이 풍부한 견과류 넣어 만드는 연잎 약밥입니다. 정성이 가득할 수 있도록 먼저 찹쌀을 깨끗하게 씻어 1시간 불립니다. 물 3컵에 대추를 돌려 깎아 씨를 제거 후 20분 동안 물을 우려냅니다. 밥솥에 찹쌀과 밤, 대추, 은행 등을 넣은 다음 우려낸 물을 넣고 밥을 짓습니다. 연잎은 4등분하여 3분 정도 끓은 물에서 데칩니다. 15분 정도 지나면 맛있는 밥이 완성됩니다. 바위에 참기름을 떨어뜨리면 더욱 고소함이 더해집니다. 맛있는 밥 맛에 대만족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처음 해보는 거라 우왕좌왕하면서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잎에 적당한 양의 밥을 넣고 다시 위에 잡과 대추, 단호박 등으로 고명을 얹어 연잎을 감싼 후 5분 정도 찌자 연잎 약밥이 됩니다. 향긋한
쫀득한 연잎 속에 찹쌀과 밤, 대추, 단호박을 넣어 만든 건강이 배어있는 연잎 쌈밥입니다. 이번에는 단호박 배추 물김치를 만들 차례. 소금에 절인 배추를 씻어 소쿠리에 넣고 물기를 뺍니다. 쪽파, 당근, 무는 얇게 채 썰기를 하고 마늘, 생강은 잘게 다집니다. 김치 국물에 사용할 배와 사과를 깍둑 썰기하고 마늘, 생강, 새우젓을 넣고 매실액을 넣은 물 500ml를 넣은 후 믹서기에 갈아둡니다. 갈아놓은 재료를 몸표에 주물러서 김치 국물을 만든 후 삶은 단호박을 김치 국물을 넣고 곱게 믹서기에 갈아 놓습니다. 배추잎 사이사이에 채 썬 재료를 넣습니다. 김치통에 차곡차곡 넣은 후 국물을 부으면 주황빛의 국물이 어여쁜 단호박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제대로 딱 맞는 음식이고 또 몸무 변화는 우리가 여기 합평에서 나는 농산물로 만드니까 참 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서로 맛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홍시를 활용해 겨울철 간식거리를 만들어 봅니다. 홍시를 체에 거르고 생크림과 요거트, 슈가 파우더를 믹서기에 갑니다. 짜주머니에 담아 유리컵에 홍시 위에 짜주면 홍시 파르페가 됩니다. 흔한 홍시잖아요. 그걸 이렇게 한평군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우리 모든 우리 주부님들이나 모든 이렇게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절기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몸의 균형을 지키고 영양을 채울 수 있는데요. 요리교실은 절기 음식을 통해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조상들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절기 음식은 우리 조상들의 어떤 자연과 함께 사는 지혜가 담긴 전통 음식입니다. 절기에 맞는 몸의 균형을 지키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전통의 지혜를 이어가는 일이 이 절기 음식의 특별한 계절 음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평군의 겨울철 요리 교실에는 20명이 넘는 주민이 맛과 영양이 가득한 20여 가지의 절기 음식을 배웠습니다. 조상들이 남겨준 식문화의 지혜를 다시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교육을 한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평군 농업기술센터는 내고장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을 위해 중장년 남성을 위한 건강 밥상 차리기 등 다양한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이난입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남산골 한옥마을은 평소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재미있는 추리를 하고 전통 한옥의 정취도 만끽하는 야외형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마성민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가 가득한 이곳. 조선시대 전통 가옥과 골목 등을 재현해 놓은 남산골 한옥마을인데요. 한옥 체험 공간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보존도 잘 돼 있고 오늘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정말 재밌었어요.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면서 더욱 뜨거워진 한류 열풍 속에 외국인 관광객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like to look at this part of the history and to know because modern life is very fast, is very consuming, and sometimes it has very little details. And places like these lets your imagination. 서울시가 이곳에서 휴대전화 앱을 활용해 즐기는 야외 방탈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남산 자락을 지켜온 도깨비가 전통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망각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상황이 설정됐는데요.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옥마을 곳곳에 숨겨진 해독제 재료를 찾아 바이러스를 해독한다는 놀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도깨비들은 전래 동화나 이런 설화를 보더라도 좀 더 친숙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깨비를 화자로 해서 이 미션 게임을 진행하면 어떨까, 그리고 화자를 해서 한옥마을을 소개를 하면 어떨까. 저는 지금 남산골 한옥마을 입구를 통과해 마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리얼월드 애플리케이션 앱을 다운받아 야외 방탈출 놀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몸풀기 과제.
대문에 한 해의 기운을 바라는 마음으로 붙여놓은 첩을 발견하면 정답을 알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앱에 정답을 쓴 뒤 다음 장소로 넘어가면 되고 잘 모르면 정답 입력란에 총명탕이란 단어를 적어 힌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인스타를 보고서 여기에 야외 뭐 방탈출 같은 게 있다 해가지고 왔는데 저희 첫 번째로 찾은 것 같아요. 다음 장소는 해풍부원군 윤태경댁 제실. 부원군은 조선시대 왕의 장인이나 1등 공신에게 내리던 자귀인데요. 옛 제사상의 모습과 설명문을 보면서 휴대전화 앱을 통해 과제를 풀면 됩니다. 취재진도 과제 풀기에 도전해봤는데요. 몇 번째로 향을 피웠는지 이걸 입력을 해야 되는 건가? 이어 휴대전화 앱에서 가리키는 지도를 보며 다시 단서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곳은 궁궐을 지켰던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1890년에 지어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요. 마당에 있는 장독대, 사랑채에 놓여있는 장기판, 모두 야외 방탈출을 위한 장치로 두 가지 단서를 비교해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아까 장기판이랑 요 고추랑 위치를 같이 해야 되나 봐. 아, 그럼 이거 외워가야겠네. 이렇게 단서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한옥 구석구석을 둘러보게 되는데요.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옥과 전통문화에 대해 알게 됩니다. 과제하려고 조금씩 찾아보다가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또 재밌고. 마지막 지점인 천우각. 조선시대 당시 한양 남쪽 지역을 관할했던 군사시설인 남벼령 안에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마지막 과제를 풀면 임무 종료를 알리는 화면이 뜹니다. 추리도 해보고 한옥마을 곳곳도 둘러보는 재미에 체험객들 모두 푹 빠집니다. 한옥까지 보이는 공간이 있는 줄 처음 알았는데 또 덕분에 구석구석도 많이 돌아보게 됐고요. 서울시는 전통 체험과 놀이를 접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특히 외국 관광객에게 한국 문화를 친근하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체험 후기를 작성하면 스티커 등 상품도 주는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데요. 리얼월드 앱을 내려받은 뒤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일과 주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색다른 문화체험 속으로 푹 빠져들게 하는 야외 방탈출 놀이. 재미있는 추리를 하는 사이사이 고즈넉한 전통 한옥의 멋도 느끼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민리포트 마성민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올해 나는 과연 행복했을까 돌아보게 되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이 행복을 주제로 한 12월의 책 12권을 선정했습니다. 책과 함께 일상 속 작은 행복의 소중함을 깨닫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달의 사서 추천 도서 이정민 국민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단단한 행복에서 작가는 여러 철학적 개념을 일상의 순간들을 예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목적성과 자족성이라는 어떤 개념을 설명했거든요. 정말 그 목적 자체가 목적이 되는 더 이상 상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개념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정말 단단하고 확실한 삶, 단단한 행복이 인생을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각자가 좋아하는 색이 다르듯 행복을 표현하는 색 역시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파란색을 사랑한 15명의 화가와 작품을 펼쳐 보이는 책 파란색 미술관에서 저자는 자신이 사랑했고 행복을 느껴온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이런 파란색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파란색 미술관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마지막 장을 닫을 때에는 꼭 파란색이 아니어도 좋아요. 나만의 색, 나만의 그림 하나쯤 가슴에 품고 마지막 장을 닫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15년 화가들이 그렸던 이런 아름다운 파란색 그림처럼 우리 개개인의 그 다가올 미래에서도 아름다운 명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작가가 은퇴 후 발표한 첫 소설 내게 남은 25번의 계절은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재발견하는 주인공의 여정이 내 이야기처럼 스며들게 만들어줍니다. 베스트셀러 소설 아몬드의 작가가 쓴 젊음의 나라는 세대 구조가 역전되면서 오히려 청년들이 소외되는 세계를 배경으로 서로의 결핍을 이해하고 함께 견디는 과정에서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진실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알랭의 아주 오래된 행복론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며 누구나 일상 속에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문예술 분야의 또 다른 책 바닥짐 위의 행복은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통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설가 장강명이 전현직 프로바둑 기사 30명과 바둑 전문가 6인을 인터뷰한 책 먼저 온 미래는 바둑이라는 특정 분야에 찾아온 인공지능 시대를 치밀하게 관찰한 내용을 르포 형식으로 기록하며 알파고 이후 바둑계의 미래를 담았습니다. 불확실하고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파이어드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며 돈을 넘어선 행복의 가치를 실천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재정의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강조합니다.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은 나이듦과 웰에이징을 주제로 9명의 저자가 함께 써내려간 노년의 행복론입니다. 노년에 경험하는 소외가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고 소외를 관통해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생태학자이자 이 시대의 지성인인 작가의 책 최재천의 희망 수업은 AI 시대와 통섭, 공부, 독서, 생태적 전환 등 11가지 화두를 자신의 풍성한 경험과 사유로 엮어내며 삶과 세상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았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인 저자는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연구하며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리셋 버튼 5가지 일상적 습관의 변화를 통해 마음의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는 행복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책 행복 호르몬은 복잡한 신경과학과 생리학의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막연한 감정으로만 여겨졌던 행복을 과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이 책은 따뜻한 지적 여정이 되어줄 것입니다. 2025년을 차분히 돌아보고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12월 사서 추천 도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추천글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이정민입니다. 오늘 새벽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본선조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월드컵 소식이 들려오면 자연스레 2002년의 뜨거웠던 순간이 떠오르곤 하죠. 당시 감독이었던 히딩크는 성공은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처럼 스스로를 믿는 한 걸음을 내디뎌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 더욱 생생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